정부가 다주택자를 임대사업자로 전환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했는데요.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세제 혜택을 축소하겠다고 밝히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세제 혜택이 투기를 유발하고 또 집값을 올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게 정부의 주장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건설부동산부의 문정우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먼저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이겠다라는 내용,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부터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지난해 12월이었죠. 정부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내놓은 시점입니다. 핵심은 다주택자들에게 이 다양한 세제 혜택과 또 임대사업을 양성화하겠다는 구상으로 처음 나왔는데요. 임대주택을 늘리고 또 전월세 시장도 안정화시키는 효과를 기대한 겁니다. 다주택자들의 경우 8년 이상 장기로 임대주택을 등록할 경우 양도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그리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 등의 세제 혜택 등을 받게 됩니다. 이 같은 세제 혜택의 위력은 상당히 컸는데요. 올해 들어 임대주택 등록이 크게 늘었습니다. 8월 임대사업자 수는 33만 6천 명으로 지난해 말과 비교해 3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임대주택 수만 해도 117만 6천여 가구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 당초 정부 의도와 다르게 이 변질된 모습을 현재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다주택자들 사이에서는 이 부동산 규제 정책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활용되는 행태가 나타나면서 정부가 과도한 세제 혜택을 줄이겠다고 나선 겁니다. 마지막에 약간 설명이 나왔습니다만 정부가 이렇게 정책을 수정하게 된 이유가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네네. 투기를 유발하고 이 집값 상승을 좀 이끈 원인 중 하나라는 분석에서 이 세제 혜택 축소를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서울 집값은 2달 정도 연속 오름세를 보이면서 지난주에는 0.58%로 연중 최대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들에게 제공한 이 세제 혜택 등이 과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돼 조정할 계획이라며 투자 목적으로 새 집을 사들이는데 대출 규제를 피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실제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주택담보대출 비율은 80%, 최대 80%까지 인정받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에 40%까지라는 제한선에 해당되면 2배 가까이 늘어난 상황인데요. 추가 자금이 생기는 만큼 이 또 다른 임대 수익을 노리고 다른 집을 사들이는 데 또 활용할 수 있고 이런 투자 목적의 수요가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취재를 해보니까 집을 보지도 않고 계약금부터 던지는 부동산 쇼핑족도 있고 또 인터넷 카페를 통해서 모임을 만들어서 집단으로 매물을 사들이는 그런 모임까지 형성돼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일부 이슈는 있겠지만 이런 상황이 시장이 이상 징후를 보이고 있다는 증거로서 삼기에는 좀 충분해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임대주택 등록으로 매물이 나오는 집마저 줄어들면서 공급까지 축소되는 결과를 낳았고 부르는 것이 값이 된 것이 지금 현재 서울 주택시장을 만들고 있다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런 정책 수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야기가 좀 되고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중구 서울대 명예교수의 페이스북 글을 언급하면서 이번 세제 혜택 축소 검토에 대한 배경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이 교수는 임대주택 등록제는 부동산 투기의 꽃길을 깔아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투기에 따르는 조세 부담을 현저하게 덜어줌으로써 이로부터 얻는 수익률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정부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결국 정부 정책이 오히려 다주택자들의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결과라고 지적을 한 건데요. 이 교수는 또 최대 8년간 의무 임대 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이 매물이 잠겨서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그런 우려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이 지나서 결과를 봤더니 당초에 생각했던 것과는 반대 현상이 이뤄지다 보니까 정부도 이를 인정하고 정책 방향을 수정한 건데 사실 근데 부동산 시장에서는 어떤 정책의 일관성도 참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정책도 중요한 건데 이렇게 방향이 또 달라지다 보면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일단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 나온 지 채 1년도 안 된 시점인데 한 8개월 정도 지났죠. 예. 해가지고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인데 결국에는 이런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불만 섞인 목소리가 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해가지고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는 대가로
임대 등록을 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아주 큰 혜택이었는데 예. 이것이 사라지거나 아니면 축소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명분이 좀 사라지지 않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조심스럽게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 정부도 이 점을 좀 인정을 했는데 김현미 장관은 처음 정책을 설계할 때와 다르게 의도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그 현재 결과에 대해서 인정을 했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국토부는 앞으로 주택을 새로 구입해서 임대하는 경우에만 세제 혜택을 줄이겠다며 소급 적용에 대해서는 선을 그으면서 앞으로 있을 논란에 대해서는 좀 잠재우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집값을 잡기 위해서라면 많은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정책 수정은 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건데 그러나 이제 계속되는 부동산 규제 정책에 따른 부작용을 사전에 예측하지 못하고 이런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의 정책으로 오히려 시장을 혼란스럽게 한다는 점에서는 이런 비판은 면치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참 시에서도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도 크고 작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변화 소식들이 계속 좀 들려오고 있는데요. 참여자 입장에서는 좀 혼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정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